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체인지데이스 2의 이정훈, 최희현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265일 굉장히 오래 사귄 커플이고, 희연 씨는 필라테스 샵 원장, 둘은 동갑이고 27살. 정훈 씨는 전에 아이돌이었었대요. 그리고 현재는 댄스 강사, 연습생 시절에 소개를 받아서 5년간 사귀었어요. 희연 씨가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처음엔 싫었는데 그 사람의 냄새에 꽂혀서 사귀기를 결정했다. 그런데 제가 차근차근 장면별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희연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에 자신의 어떤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덮어놨어. 그래서 이 내면의 욕망이 이 바깥으로 꽤 뚫고 나오지 못하게 꽁꽁 싸매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성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희연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무지무지하게 밝혀 돈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돈으로 막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돈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고 겉에 포장지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보면 아우 참 안 됐다,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표현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 그 알맹이 속에서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희연 씨의 행동들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저래서 나오는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제 유추예요. 당연히 아닐 수 있어요. 사람 냄새 때문에 사람을 사귄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향에 딱 꽂혀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향 하나로만 사귈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향 하나에 꽂혔을 수는 있어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향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아예 이 사람이 완전히 결격 사유였다가 향 하나 때문에 결격 사유가 뒤집힌다,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향에 꽂혀서 사귀는 경우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다른 거에서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고 이성으로 보이는 상대가 꽂히는 거지, 이 사람이 이성으로도 안 보이고 완전 아저씨 같거나 완전 애 같은데 갑자기 그게 뒤집히는, 향 때문에만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거지. 애 같으면서도 좀 남자다운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아저씨 같지만 좀 매력적인 모습이 원래 있을 때 그게 시너지가 나서 내가 향 때문에 꽂혔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희연 씨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싫어했을까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희연 씨가 꽁꽁 싸맨 자신의 모습, 남에게 보여지고 싶은 자신의 모습은 아이돌을 싫어해. 그런데 희연 씨 내면의 이 욕망은 아이돌을 싫어할까? 이건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로 소설이에요. 희연 씨의 내면의 욕망이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멋진 아이돌의 정훈 씨의 모습, 그 미래를 꿈꾸는 내면이 있어. 이 겉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저렇게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삶은 싫다는 겉에 이 알껍질이 있어. 그러면 이 알껍질은 아이돌은 안 돼, 나는 그런 사람 싫어 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 내면의 욕망은 상대를 원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 둘이 합의를 보겠죠. 어떻게 합의를 봐? 아이돌이라서 싫은데 저 사람의 이런 부분이 참 매력적이네, 저런 부분이 달라 보여서 그래, 그걸 감수하고 내가 만나야겠다 라고 둘이서 합의를 하는 거야. 물론 이거는 희연 씨가 꼭 그렇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뒤에서 희연 씨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희연 씨랑 정훈 씨는 그렇게 만났는데, 희연 씨는 자기를 소개할 때도 결혼 준비가 다 된 필라테스 샵 원장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필라테스 가르쳐요라고 하지 않아. 원장이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원도 있고 예를 들어 센터를 차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클 수도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겠지. 그런데 약간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아이돌을 하다가 꿈을 못 이뤘어. 자기 알맹이가 원했던 그 욕망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라도 잘나야 돼. 뭔가 내가 이렇게 잘났고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지내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생겨난 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아이돌이 될 것 같은 연습생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아이돌 생활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원장이란 타이틀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해진 게 아닌가. 왜냐면 근데 그 마음도 이해해요. 무언가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함께 간다고 가정했을 때 둘 다 부족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 물론 뭐 상대가 잘났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알맹이 안에 있어. 희연 씨 알맹이 안에. 겉에 껍질은 원장님으로 지금 덮어놨단 말이야. 그거를 남자친구가 어쨌건 실패를 겪었어요. 아이돌로서 성공하지 못했어. 그리고 지금 댄스 강사를 하고 있어.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괴로움을 겉에 껍질로 꽁꽁 싸매놨어. 나는 괜찮아. 난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개척하는 좋은 여자로 껍질을 해서 싸놨단 말이에요. 이게 나쁘냐? 이건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실은. 누구나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거를 잘 싸매놓고, 그리고 가끔 내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얘랑도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야.
그렇지. 이거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희연 씨는 이 아내의 마음을 너무 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시점이 존재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이 이렇지 않다라고 딱 부정해버리면 얘가 속에서 골마버린다고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이 아닌 거라고 착각하게 돼.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던 게 아닌가라고 조금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정훈 씨가 이제 곧 군대를 가요. 27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미뤄놨던 거죠. 아이돌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2년 전에는 헤어졌어요. 외로워서 헤어졌는데 이제 활동을 하고 정훈 씨가 바빠지니까. 근데 정훈 씨가 다시 붙잡은 거예요. 활동이 어느 정도 좀 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희연 씨를 다시 찾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 정도를 다시 같이 붙어 있었는데 다시 1년 6개월 이제 군대를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희연 씨는 지금 이 체인지 데이즈에서는 그런 장면이 잘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 가면서 정훈 씨를 만났을 겁니다. 아마 초반에는 정훈 씨가 되게 예민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훈 씨는 좀 예민한 면이 있거든요. 음식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조용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가 민감한 그런 부분을 알아서 오히려 좀 입을 다물고 참고 이런 게 정훈 씨의 버릇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좋고 차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분한 건 맞지.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좋고 그냥 다 웃어 넘기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게 훈련에 의해서 성숙해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은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은 희연 씨야. 정훈 씨랑 희연 씨가 중간에 한번 헤어지고 정훈 씨가 다시 붙잡으면서 자기한테 희생했던 내 인생에 이렇게 나에게 헌신적인 사람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때 다시 붙잡고 나서부터 정훈 씨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짜증도 안 내고 항상 이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정훈 씨가 변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희연 씨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체인지 데이스로만 보면 정훈 씨가 희연 씨를 혼자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웃고 참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희연 씨가 정훈 씨를 처음에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그리고 거의 뭐 둘이 서로 좋아했겠지만 굉장히 일방적으로 보일 정도로 희연 씨가 처음에는 그런 헌신을 하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정훈 씨는 그 아이돌 연습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람이. 그러니까 희연 씨한테 짜증도 많이 부리고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힘들게 했을 그런 시기를 지나고 그거를 정훈 씨가 반성하는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희연 씨가 여기 초반에 체인지 데이스에서는 약간 정훈 씨를 좀 없는 사람 취급하는 정도로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고 온단 말이죠. 그건 그냥 내가 그동안 정훈이란 사람을 만나면서 해보지 못했던 거를 해봐야지. 그리고 이 겉에 껍질의 이야기 같아 보여요. 희연 씨 내면은 정훈 씨가 너무너무 좋아. 이 좋은 마음에는 그 초반에 자기가 희생했던 그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이 그래. 어떤 일을 내가 정말로 많이 투자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집단에서 많이 못 빠져나와. 그래서 종교들이 문턱을 높여놓는 거야. 쉽게 못 들어와. 해야 될 것도 많고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들어가서는 뭐 서서히 또 높아지고. 내가 여기 투자한 게 많으면 못 빠져난다고.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정훈 씨한테 지금 헌신적으로 쏟아 부은 게 많아. 내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였어. 그러면 이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정한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지. 물론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고 진정한 사랑을 했으니 내 인생은 괜찮아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지. 그래서 희연 씨는 정훈 씨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돼버린 거야. 원래 사랑했겠죠. 원래 사랑했는데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시간을 거치고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희연 씨는 되게 정훈 씨를 내려놓고 싶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그 마음을 거부하고 이 속의 알맹이 방금 말한 그 알맹이를 거부하고 이 껍질이 막 재밌게 놀고 막 이러고 싶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 안에 생각은 다른 거지. 그게 지금 희연 씨의 마음이거든요. 과연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이 껍질을 뚫고 나오는 시점이 있을까? 몇 가지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소설을 쓴 거니까 그런 장면들 한번 좀 보자고요. 애프터 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카톡이 왔어요. 체인지 데이스는 바로 이 카톡의 문제예요. 이상한 지령을 내려. 뭐 저희들을 위해서겠죠. 시청자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약간 심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여기서도 희연 씨가 정훈이 눈치 보였어요. 정훈이가 눈치가 좀 빨라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만 보면 정훈 씨가 눈치가 빠른지 안 빠른지 몰라. 오히려 안 빨라 보이거든요. 근데 정훈 씨를 아는 희연 씨는 정훈이가 눈치가 빠른 걸 알죠. 이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그러면 예민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눈치가 빠르다는 건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다는 거거든요. 희연 씨는 다음날 곱창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왜 곱창을 먹으러 가냐? 정훈 씨가 곱창이나 뭐 이렇게 쌀국수, 마라탕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어요. 왜? 향에 예민하니까. 물론 이건 약간 확률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음식에 있어서 예민하다고 해서 성격이 예민하다? 꼭 그렇진 않아. 그런데 눈치도 빠르고 이렇게 감각적인 거에서도 예민하고 이 사람이나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다 눈치 보고 계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계산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건 이 사람이 참는 거지. 이건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훈 씨가 모르는 거 아니야. 분위기나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희연 씨는 정훈 씨를 만나면서 내가 못 해왔던 거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연 씨만 다른 사람이랑 곱창 먹으러 가나요? 정훈 씨도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죠. 희연 씨가 정훈 씨의 다른 데이트 사진을 봐요. 그리고 그 데이트 사진을 본 감상이 데이트 사진 보고 질투나진 않았어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질투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해? 라고 물어보기까지 해요. 정훈 씨가 뭐 아니라고 하죠. 질투날 대상이 아니었어.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껍질이 말하고 있잖아. 질투는 아까 속에 애가 했어. 그리고 겉에 껍질이 야 얘는 질투날 대상이 아니야. 참아. 튀어나오지 마. 뚫고 나오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겼어. 껍질이. 왜 이게 솔직한 거 아니야? 솔직한 거 아닌 건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것만 고지고대로 들어버리면 아 희연 씨가 정훈 씨를 그닥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표면적인 이야기지. 껍질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뚫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2대2로 포켓볼을 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내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꽁냥꽁냥 하는 걸 보는 거지. 그래서 눈앞에서 본 거야 그걸. 그래서 나는 일부러 열심히 쳤는데 꽁냥꽁냥 안 되려고 너는 지금 꽁냥꽁냥 되는구나 하고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훈 씨는 이제 너는 쳐봤고 나는 그냥 고기가 진짜 굽기 싫어서 내 파트너한테 잘해준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희연 씨가 이걸 내 눈앞에서 직접 보니까 다르더라. 사진은 봐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사진 봤을 때 질투가 안 나고 질투난 대상이 아니었어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 라고 해보려고 애써서 했고 그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이라는 거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표정 짓는 거 다 처음 보잖아. 근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슬슬 그 알맹이가 뚫고 나올랑 말랑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훈 씨가 다치고 나서 차가 이렇게 옆에 있었잖아. 내 차랑 희연이 내 차랑. 아주 그냥 신나 보이던데 오픈카 탄다고 막 목도리 얼굴에 메고 이러면서 정훈 씨가 그 오픈카 타고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희연 씨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나는 여기 와서 오픈카 탔을 때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있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런 게 다 뚫렸어. 뭐가 뚫렸을까요?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껍질을 뚫고 나왔어. 이게 좀 해소가 됐어. 얘를 조금 잠깐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얘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웁니다. 얘가 골마했거든 실은. 얘를 너무 지금 무시해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몇 년간. 그래서 얘를 지금 직면한 거예요. 순간적이지만. 그래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지. 이게 뚫고 나오니까 껍질을 뚫고 나오니까 애초에 껍질이 왜 있었어? 내 감정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려는 마음이야. 진짜 알맹이를 내가 마주하는 순간 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상대에 대한 실망 지금 현재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짓누른다고. 그래서 이걸 껍질로 싸놓은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이런 거에서 뭐 속물적인 거에서 벗어난 나는 정말 인간의 본질을 보는 사람 이런 껍질로 싹 감싸놨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실망들을 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뚫고 나면 어때요? 괴롭지. 보호가 안 되잖아. 나를 보호하려고 껍질이 있었는데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슬픈 얘기가 아닌데 내 속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거는 내 속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불쌍하다기보다는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나의 이 알맹이의 마음을 마주한 거예요. 희연 씨는 자기 자신을 되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에 원장이란 타이틀도 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껍질의 마음이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생각이냐. 사실 내 주변 친구들이나 누구나 다 차가 있어서 근데 우리는 차가 없어서 속의 욕망이에요. 데이트하기도 어디 가기도 쉽지 않고 몇 년간 자기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 다 대가면서 했을 때 이 알맹이는 부럽지. 친구들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런 거 보면 부럽죠. 근데 그 부러움을 표현하면 정훈이가 힘들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처량할 수도 있겠지. 그럼 껍질로 감싸서 나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돈 좀 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껍질로 쌓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희연 씨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 우린 스스로가 다 그런 껍질이 있어. 이런 껍질 없는 사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고 있는 거지. 몇 년을 지나면서.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했잖아. 부러웠다고. 근데 그게 탁 터졌어. 정훈 씨 이제 표정이 좀 복잡하죠. 내가 정훈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훈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대도 힘들게 안 하고 내 마음도 좀 추스리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가 이제 쌓아놓은 거잖아요. 자기의 그런 욕망이나 그런 부분을. 근데 부러워하는 내 모습이 싫은 거야. 그렇죠. 이 알맹이를 마주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마주하는 순간 감정이 터져 나오지. 지금 그게 얼핏 보인 순간이에요. 근데 정훈 씨 입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우리가 만나면서 서로 사소한 것들을 해주는데 그런 데서 희연이가 뭘 못 느끼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져서 그런 건가 싶어라는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정훈 씨가 성격이 좋고 잘 참는 사람인데 여기서 딱 한 번 짜증내는 장면이 나와요. 머리를 정훈 씨가 이제 머리 망치면 또 감기 싫어했을 때 희연 씨가 살짝 머리를 만져주거든요. 근데 이제 정훈 씨가 짜증을 냅니다. 근데 희연 씨가 이제 굉장히 섭섭하다 지금 정훈아 이러면서 짜증내는 거에서 약간 당황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대로 하지 왜 그랬냐 이러면서 좀 핀잔을 주는데 정훈 씨가 되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런 데 있어서 좀 예민할 수도 있겠죠. 정훈 씨는 그러면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도 누구한테 이뻐 보이려고 하는데 이날 둘이 데이트하는 날이었거든요. 원래 애인들과. 그런데 이날은 정훈 씨가 둘이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내가 오늘은 좀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한 날이어서 어쩌면 저런 짜증을 드러낸 날일 수도 있어요. 정훈 씨는 그러니까 저런 짜증이나 화가 마음 안에 있지. 근데 그거를 항상 참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성숙한 사람인 건데 물론 이 장면에서는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냈지만 그러니까 정훈 씨가 애초에 그냥 다 두리뭉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희연 씨가 바라는 정훈 씨는 전역하고 성공해서 자기와 미래를 함께하는 게 희연 씨가 생각했을 때 최선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근데 군대를 뭐 갑자기 안 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신을 말해주고 최선을 다하길 바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랑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100% 채워질 때 얘기해줘. 저 얘기를 해주길 바랄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줘도 되고 차라리 난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베스트는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하자고 차선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안 된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희연 씨의 속 알맹이는 정훈 씨랑 함께 하고 싶어. 성공까지도 정훈 씨가 성공해주길 바라고. 그러면 얘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껍질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어떤 말이든 결정이 나는 거야. 왜냐면 껍질은 얘를 보호해야 되거든. 근데 자꾸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는 희연 씨는 껍질이 원하지 않겠지. 근데 정훈 씨는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희망이 없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가면 다 헤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예전에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려봤던 혜연 씨는 안 기다린다고 말했고 그리고 윤술 씨도 자기 친구라면 헤어지라고 말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훈 씨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막 이러니까 이게 단지 희연이가 모든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갔다 와서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뭐 그런 이유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죠. 조금 더 와닿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희연 씨가 나랑 텐션이 같은 사람이랑 데이트하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태환 씨, 텐션이 밝은 태환 씨랑 만나니까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서 글램핑 하면서 되게 좋았다. 설렜다. 이제 정훈 씨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은 상하지만 말은 하지 않죠. 그러면서 희연 씨가 정말 네 생각을 모르겠다. 네 생각을 좀 말해달라. 근데 정훈 씨가 이성들이랑 다 데이트를 한 번씩 해봤을 때 나는 희연이 너랑 뭐가 다른가 계속 생각을 했다. 왜냐면 정훈 씨는 다른 사람이랑 사귈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기에 참여한 다른 여성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군입대를 앞둔 게다가 여자친구까지 있는 그 사람과 사귈 생각을 할 리는 없지. 현실적으로. 솔로면 뭐 혹시 모르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군대까지 가기로 돼 있는 사람을 사귈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훈 씨는 데이트를 할 때도 약간 그냥 내 여자친구와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첫 만남 때 지유 누나를 만났을 때 희연이랑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지금. 이게 희연 씨 머릿속에 박혔을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재밌었는데 눈치 보지 않아도 됐던 정훈 씨, 희연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었던 정훈 씨, 처음에 희연 씨가 사랑했던 정훈 씨의 모습이잖아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됐었던 그 시절에 정훈 씨가 사랑했던 희연 씨는 지유 씨 같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희연 씨 마음속에 꽂힌 거거든요. 이게 그 술자리에서의 기싸움의 원인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저는 봤어요. 근데 그래도 정훈 씨는 내가 노력하면 우리는 더 재밌게 즐겁게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문제는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건 찾았는데 근데 군대 가야 되잖아. 군대 가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거지. 군대 갔다 온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음은 정말 이해해요. 군대 가면서 여자친구랑 유지하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남자친구 군대 보내본 여자들도 당연히 알 거고. 그러면서 희연 씨가 누구한테 말해도 굳이 그렇게 힘든 연애를 해? 진짜다 이 소리에. 나도 진짜 솔직하게 이기적이었으면 정훈이 안 만났겠지? 그리고 군대 문제는 정훈이도 내가 언제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잖아. 근데 정훈이가 자리를 잡힌 게 뚜렷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게 보였으면 나는 고민을 안 했을 것 같기도 해. 이 말은 지금 정훈 씨가 듣기에 내가 너랑 사귀는 게 힘들다. 지금 나는 확신이 없다로 들리거든요. 근데 희연 씨는 내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랑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확신을 줘오거든요. 근데 정훈 씨한테 그렇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연애 초반 때 데이트 비용 내가 다 냈잖아. 힘든 것도 있었어.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또 도와줄 일이 생기잖아. 내가 옛날만큼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잖아. 그 현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보면 지금 정훈 씨가 지금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게 아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놓아줘야 되나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연 씨는 이제 나를 그만 놓아줘 이 말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앞으로도 힘들 것 같으니까 나의 힘든 걸 알아주고 그 힘든 거를 좀 감싸주고 나를 계속 좀 응원해줘. 이 바람이 꽤 크다고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야. 근데 이 바람이 반절 이상일 거라고요. 근데 전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아니 뭐 물론 정훈 씨가 아예 모르진 않겠죠.
내가 기다리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확신을 달라해요. 그러니까 희연 씨는 모든 걸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래야 되는 압박에 계속 시달려 버리는 거죠 지금. 희연 씨가 그렇게 막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렇게 불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몇 년간을 이 껍질로 자기가 이제 이 속에 어떻게 보면 골마 있는 자기의 내면의 이런 욕망들을 감싸오면서 외면하고 있는 그 불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면 선택은 또 불안을 어느 정도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선택하면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가 생겨.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지금 불안하고 힘든데 자꾸 나한테 모든 걸 짓누르니까 희연 씨는 이제 정훈 씨한테 또 넘기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정훈 씨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하니까 만약 희연이가 기다렸는데 내가 그만 만나자고 말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너무 나쁜 짓이다. 그래서 내가 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100% 확신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이 말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희연 씨가 지금 저렇게 꽂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희연 씨 머릿속에 꽂힌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우는 자연스러웠던 시절의 나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기도 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확신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희연 씨가 원래 생각했던 정훈이는 나밖에 없어. 이거에서 불안이 시작된 거예요. 걱정되기 시작했지. 여기 왔을 때 그런 군대 가는 남자친구 지금 선택지가 모든 게 나한테 있는 그렇게 당당하고 여러 사람 만나보려고 하는 그게 여행의 목적이라고 처음에 말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면에 있던 뭐예요. 정훈이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이 거봐 하면서 뚫고 나올랑 말랑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도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저 생각은 진짜 군대 가는 남자들은 다 고려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상대한테 그렇게 긴 시간을 2년 넘는 물론 1년 6개월이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한다는 게 상대한테 미안하고 가혹하니까 그러니까 갔다 와서 더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희연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진짜 허무해. 난 계속 기다렸잖아.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진짜 허무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 속에 알맹이는 계속 허무함이 있어요. 실망이 있고 이 사람이 아이돌이 될 줄 알고 여러 가지로 내가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것 허무했잖아요. 실망했어. 괜찮다고 껍질이 위로했어. 껍질이 감쌌어. 그런 일들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정훈 씨의 말이 이 알맹이를 건드렸거든.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돌아가냐? 희연 씨가 왜 지우 씨를 견제하고 있었는가를 좀 보자고요. 지우 씨의 직업은 뷰티 유튜버예요. 어떤 면에서는 희연 씨가 보기에는이에요. 지우 씨는 실제로 걱정도 스스로 많고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실한 사람을 저는 판단해요. 근데 희연 씨가 보기에는 약간 자유롭게 사는 사람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내 남자친구와 이상형 데이트를 하고 온 자리야. 그러면 희연 씨가 이걸 잊어버렸을 리가 없어. 내 남자친구의 이상형은 지우 씨예요 지금. 그러면서 정훈 씨가 이때도 처음에 인터뷰할 때 얘기했었어. 내 여자친구 희연 씨와 처음에 했던 데이트 같았다. 지우 씨와 희연 씨가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있는 거라고 정훈 씨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희연이랑 처음 만났을 때도 말이 막 끊기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뭐가 달라진 걸까? 희연 씨의 알맹이, 껍질 이게 하나였을 때의 모습이 지우 씨인 거예요. 희연 씨가 느끼기에. 그런데 자기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근데 못 돌아가지. 이미 이렇게 속은 골마있고 겉에 껍질 단단한데 어떻게 내가 다시 지우 씨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랑 편하게 얘기하는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지우는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지우를 보고 지우랑 정훈 씨가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지금 정훈 씨가 바라는 나는 과거에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도 잘 나누는 난데 그거는 나보다 오히려 지우랑 가까워.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보다 지우랑 가까운 거야. 그래서 희연 씨는 지우 씨를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 왜 내 남자친구는 어차피 군대 갈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는 자유롭게 다른 사람 만난다 라고 하는 껍질이 단단했거든. 근데 계속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껍질을 이 골문 감정이 자꾸 깨트리고 나오는 순간순간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울었거든 희연 씨는. 근데 그렇게 이상형 데이트까지도 거슬리는 정도에서 끝났고 잘 지냈는데 1박 2일 데이트를 가버려. 정훈 씨랑 지우 씨가 둘이서 좋아해서 찍은 거 아니었거든요. 물론 드러난 바는 아닌데 서로 1박 2일 데이트를 안 가고 싶은 상태에서 나를 안 찍을 것 같은 사람을 찍은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맞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간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희연 씨한테는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차라리 정훈 씨가 다른 사람 혜연 씨나 윤술 씨랑 갔으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 그런데 희연 씨는 지우 씨가 가장
싫었을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싫다기보단 지우 씨랑 같이 않길 바랬을 거라고. 왜냐면 정훈이가 과거에 나를 좋아했던 시절에 나는 지우 씨랑 비슷했거든. 정훈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훈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헤어졌다고 했잖아. 난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 그래서 희연이 눈치를 엄청 보게 되는 거야. 뭔가 계속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희연이한테 잘 얘기를 하지 않아. 나도 아직도 내 입으로는 불만을 얘기 안 해. 희연이 만나다 보니까 그냥 너 맞춰주고 싶고 그렇다. 처음에 지우 씨 같은 희연 씨를 만나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내가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한번 이별하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서로가 희연 씨는 껍질이 단단해졌고 이 분리가 심해진 거지. 지우 씨가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그럼 맞춰주는 게 100% 마음이 편해? 지우 씨도 안 편하거든. 지우 씨도 약간 도영 씨 맞춰주고 말도 못하고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훈 씨는 그게 처음에는 그냥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속에서는 천불이 나지 막 열불이 나지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냥 내가 하면 좋아지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계속했어. 한 번씩 티도 냈지. 왜 희연이가 잘못했는데 내가 사과를 하냐 계속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그 뒤로 희연이도 먼저 사과하기도 하고 나도 사과하고 그러면서 좀 맞춰줬던 것 같아 라고 말은 하지만 열불 나는 과정에서 참고 그러면서 견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훈 씨도 이제 말수도 줄고 그런 참는 게 익숙해져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훈 씨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이지. 다른 남자들이랑 있을 때도 되게 조심스러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 둘의 데이트를 희연 씨가 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어요. 이분도 이제 데이트를 하고 오는 중이죠. 바로 말하죠. 나는 별 타격감 없는데 자 이건 뭐예요? 껍질이 말하고 있어. 속에 알맹이는 그러면서 내가 정훈이가 누구한테 춤 알려주는 거 싫어해요. 학원이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근데 여긴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게 화가 꼭지까지 올라오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누가 말했어? 알맹이가 말했지. 근데 화가 안 났어요. 정훈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그건 사실일 수도 있어. 실제로 이제 정훈 씨가 좀 희연 씨가 혹시라도 안 좋게 볼까봐 혹은 희연 씨가 마음이 걸려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 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근데 어쨌든 이건 누가 말해요? 껍질이 보호해주고 있잖아 지금. 알맹이가 화가 꼭지까지 났어. 그때 껍질이 야야야 주머니 손 넣었다. 야야 화 풀어. 이렇게 지금 껍질이 보호해줬다고. 희연 씨의 감정을. 그래서 저걸 봐도 대충 알려줬다. 근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근데 이 생각의 프로세스는 방금 말한 그 알맹이와 껍질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서 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사진 봤지만 기분 좋았어. 정훈이가 안 웃고 있었어. 사진 봤는데 별 타격감 없어. 계속해서 그거를 언급함으로써 껍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죠. 근데 껍질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수록 껍질이 두꺼워지고 알맹이는 속에서 말을 못하니까 더 골마가지. 정훈 씨가 이렇게 껍질하고 알맹이로 생각하진 않겠지만 이런 마음의 느낌을 알아요. 정훈 씨는 기본적으로 둔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정훈 씨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물론 그렇게 말하면 희연 씨랑 싸움이 나겠지만 정훈 씨가 그런 걸 입 밖으로 내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렇게 속으로는 그러시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렇게 이상형 데이트에 1박 2일 데이트까지 지우 씨가 지금 갔다 오고 그 시간을 겪고 여자들끼리 술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대화하는 날이 오네 이러면서 희연 씨가 뭔가 벼르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근데 저걸 해석하기로는 신난다 이 느낌으로도 드니까 지우 씨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우 씨는 지금 행복해. 왜냐면 도영 씨 때문에 힘들었거든. 부담되고 눈치 보이고 답답하고 그래서 여자들끼리 말하는 게 되게 기대되고 막 행복해. 근데 희연 씨는 약간 마음에 걸린 게 있어. 그래서 여기 차 안에서도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희연 씨는 밝게 웃다가도 그 웃음이 바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웃음이 거짓됐다기보다는 웃음 위에 감정이 꽤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 술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희연 씨가 사실 오늘 술 좀 먹고 싶었는데 왜 먹고 싶었겠어? 알맹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지. 야, 나 좀 얘기 좀 하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껍질만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자꾸 자기 말문을 막으니까. 지우 씨는 그 속도 모르고 좋아 라고 하고 있죠. 지우 씨가 나는 아까는 기분 진짜 안 좋았거든. 여행 중 내 연인과 이별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나왔을 때. 내 생각보다 예스가 너무 많았다. 저게 이제 헤어질 생각을 해본 게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스한 사람이 6명이니까 8명이 6명이니까 너무 예스가 많았다. 그게 놀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희연 씨는 안 좋은 표정이 자꾸 스쳐 지나가요.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야 지금. 말하고 싶어 죽겠어 알맹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정훈 씨가 헤어질 생각을 안 했을 거다. 놓을 거다. 근데 희연 씨가 난 진짜 반신반의라고 하면서 정훈이랑 데이트하고 나서 충격이 컸다는 얘기를 해요. 지우 씨를 보면서 무슨 충격이었을까? 그 충격 자체는 희연아 너 그만 힘들어해. 그만 힘들어했으면 해 라는 게 보였어요. 그냥 둘 다 슬펐어. 짧고 굵게 말하면. 근데 그날 머릿속에 남겨진 게 뭐 있죠? 지유에 대한 얘기였잖아. 아까 말했던 처음 만났을 때 나 같았다는 느낌. 이상형 데이트까지 하고 심지어 지금 1박 2일 갔다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날 단둘이 데이트했을 때 머릿속에 저 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우 씨에 대한 것도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 칼날이 지우 씨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지만 1박 2일 데이트 얘기가 나와요. 서로 남자친구가 상대와 1박 2일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우 씨는 도영이 오기 전에 사진을 자기 남자친구 오기 전에 사진을 봐서
좀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희연 씨가 잠깐만요 했지만 이제 지우 씨가 이제 너한테 기분 나쁜 건 아니다라고 좀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니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는 나쁨이 아니라 좀 우울했다. 좀 좋게 얘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우 씨는. 근데 희연 씨는 그 일련의 일들 때문에 지우 씨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 혹은 사냥꾼이에요. 지금 나의 정훈 씨를 노리는. 그러니까 희연 씨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지우 씨예요. 지우 씨를 제외하고는 정훈이는 다른 사람한테 갈 여지가 전혀 없어. 근데 물론 지우 씨 마음은 정훈 씨한테 없어요. 그런데 희연 씨가 보기에 내 남자친구가 여자로 볼 것 같은 사람은 지우 씨인 거예요. 그래서 지우 씨가 타겟이 되는 거고, 그리고 희연 씨가 지금 남자친구가 1박 2일 갔다 오고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서 자기의 알맹이를 조금 더 겉으로 꺼내고 얘를 마주하기 시작해버렸어. 이 상황에서 선전포고가 자기의 알맹이와 마주하는, 완전히 직접 마주하는 그 순간이라고 봐요. 나는 오히려 사진 받고 기분 좋아졌는데, 근데 이거는 뭐예요? 껍질의 이야기잖아. 이건 지금 껍질이 하는 말이면서도 이 선전포고는 알맹이가 하는 말이야. 껍질의 말을 이 사람들한테 표현하면서도 이 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 의도는 알맹이의 의도라고요. 너네들 내 남자친구 넘보지 마. 얘는 나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라고 알맹이가 시키고 있는 건데 그거를 껍질의 목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오히려 사진 받고 기분 좋아졌는데 지우 씨는 빡치지. 뭐라는 거야 지금. 너무 무시하는 말이거든. 실은 지우 씨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은 이제 희연 씨 입장에서 왜 저렇게까지, 실은 되게 무례한 상황이잖아요. 무례한 태도였다고. 근데 왜 저런 태도가 나왔을까를 오늘 좀 보는 자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 무례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희연 씨 생각을 보는 의미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훈이가 많이 웃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우 씨는 깜짝 놀라지. 지금 내가 그 사람과 보낸 그런 시간들이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폄하될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지우 씨도 민망하니까 웃는 거에 엄청 집착한다 이러면 거짓 웃음을 해요. 하하하 이러면서. 이게 이제 하하하 이러는 장면이거든요. 바로 웃음이 줄어들어요.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감정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표정의 지속 시간이, 그리고 그게 얼마나 스무스하게 없어지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거짓으로 표정을 꾸며내고 싶으면 그 표정과 내 원래 표정으로 그 전환을 조금 천천히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죠. 이런 거 가르치고 앉았네. 그러면서 쐐기를 계속 박습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사진 중에서 제일 웃지 않았어요. 지우 너와의 데이트에서는 정훈 씨가 안 웃었어. 정훈 씨 너한테 아무 관심 없어. 이 얘기거든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알맹이가 야 지우 쟤 걱정되는데? 그래서 껍질이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알맹이 보호해주려고. 지우 씨가 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나만 웃었나 봐 이러면서 그냥 위로를 받으려는 제스처를 취하죠. 근데 희연 씨는 웃지만 그 웃음이 또 이렇게 바로 사라져요. 그리고 춤 얘기를 또 합니다. 여기서만 솔직히 멈췄어도 괜찮은데 춤 얘기까지 해. 춤 알려주는 거 진짜 싫어요 제가. 그래서 지우 씨가 또 미안해합니다. 어떻게 내가 괜히 알려달라 그래서. 근데 이제 옆에서 혜연 씨가 그런 게 어딨어 데이트하면 하는 거지. 희연 씨가 그 말에 동조를 하는 척하면서 맞아 그런 게 어딨어 데이트하면 하는 거지. 근데 그 사진을 봤는데 화가 안 났어. 계속 나오죠. 껍질에 말이. 왜 그런지 알아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거든. 이걸 지금 벌써 3번 반복했어요. 처음에 차에서 도영 씨한테 했지. 그리고 정훈 씨한테 했고 이 자리에서 했어. 3번 했어. 인터뷰에서도 했을 거야 아마. 그럼 4번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껍질이 말을 하면서 알맹이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의리 계속 외치는 사람은 저 사람 알맹이에는 비열함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의리가 없어진 상황에 무서움이 존재하거나, 보통 내가 너무 저 사람이 저 어떤 단어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저게 껍질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어. 지우 씨는 표정이 안 좋지. 1절만 해도 표정이 아까 안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그런데 지우 씨도 희연 씨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야. 희연이 오히려 그거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저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근데 나도 아까 기분이 왜 나빴냐면 이라고 말해요. 네가 기분이 나빠서 지금 그 말 하는 거 알아. 근데 나도 기분이 왜 나빴냐면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기분이 안 나쁘다는데 나도 기분 나빴었냐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우 씨가 희연 씨가 기분 나빠서 저러는 거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희연 씨랑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좀 오가고, 희연 씨가 정훈이랑 데이트해봤을 때 어떤 거 같아요? 너무 궁금했다. 혜연 씨가 정훈이가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말이 별로 없는데 데이트 때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말을 엄청 잘하고 막 내가 느끼기에 약간 억지로 막 뭘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잘했다. 그래서 희연 씨가 자연스럽게 잘해요? 자연스럽게 말했다고? 열받네? 왜 그러냐면 정훈 씨는 희연 씨 눈치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우 씨도 정훈 씨가 되게 웃겼다. 희연 씨도 되게 웃기게 말을 한다. 그래서 희연 씨가 여우네라는 표현을 쓰죠. 거기서 이제 지우 씨가 야 그렇게 따지면 도영이는 꼬리가 100개는 달렸어야 돼. 정확한 판단입니다. 백미호지 백미호. 그러면서 이제 공지가 또 내려오죠. 시크릿 데이트 그리고 룸 체인지.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방 쓰는 거. 거기서 희연 씨가 눈물을 보입니다. 이 눈물은 항상 희연 씨는 이 눈물이 나올 때는 이 알맹이가 우는 거예요. 껍질은 울지 않아. 껍질은 희연 씨를 보호하고 있는 애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터질 때는 알맹이를 스스로 마주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방이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정훈 씨를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또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너무 아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말을 하면 거기서부터 또 말이 복잡해지지. 근데 어쨌건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보자고요. 그걸 마주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울었어. 어쨌건 참았지만 그러면서 더 자신의 이 알맹이를 마주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커플은 체인지데이스에 나오길 잘한 커플이에요. 희연 씨는 자기 내면을 봤거든. 이 알맹이가 껍질을 뚫고 나오는 순간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 알맹이와 껍질이 완전히 더 분리되고 껍질이 더 두꺼워지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났단 말이에요. 좀 알맹이로서의 자신의 솔직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을 거라고 봐요. 뭐 희연 씨가 뭐 다른 사람한테 무례했다 이런 걸 차치하고 희연 씨만을 위해서는 여기 출연하기엔 진짜 잘한 거지. 근데 태환 씨가 여자친구 혜연 씨가 데이트를 나가버리니까 난 괜찮아,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이 커플 앞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희연 씨가 괜찮아? 괜찮을 수가 있어? 난 가서 방해하고 싶을 텐데. 알맹이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껍질로서 말하는 게 줄어. 그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알맹이와 껍질 사이의 갭이 오히려 줄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폭발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일종의 기싸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환 씨가 데이트하러 가서 하하호호 웃든 상관없어. 이제는 희연 씨가 너 그거 며칠 못 가 태환아. 그러니까 나도 내 껍질로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마주 봤다. 나는 처음에 애써다 괜찮은 척 했는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 근데 아직도 희연 씨는 껍질이 많이 남은 사람이긴 해요. 아직도 마주 봐야 될 게 많아. 그래도 어쨌건 한 걸음은 한 것 같아요. 아무도 정훈이한테 데이트 신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눈빛으로 보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되는데 정훈이는 안 되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다라고 스스로 못된 심보임을 인정을 하죠. 원래 희연 씨는 자기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껍질이 존재했는데 이거는 약간 자기의 알맹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인터뷰할 때 근데 여행 온 목적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여행 온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내 마음이 어떤가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행 온 목적이나 생각은 조금 그거랑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은 정훈이야. 정훈이와 관계를 어떻게 할지로 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죠. 과거보다 조금 더 솔직해진 상황이지. 그러면서 남녀가 각방 쓰게 됐는데 여기 와서 10분만 자다 갈게 해놓고 잠들어 버려. 그렇게 지금 구속시켰어. 다리로. 정훈 씨 구속. 태환 씨가 이거 보고 약간 벙쪄 있다가 여기서 그냥 자죠.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커플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 그 술자리 기싸움 장면을 좀 집중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왜 희연 씨가 지우 씨를 그렇게 견제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희연 씨는 약간 모두각이었거든요. 모두각이긴 했는데 지우 씨를 향한 게 가장 날카로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단지 1박 2일 데이트를 갔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연 씨는 자기의 알맹이를 계속해서 마주했어야 됐고 그 알맹이를 마주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동안 그 알맹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온 껍질이 깨지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을 거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희연 씨에 대한 해석은 조금 과장된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희연 씨는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딱 단정 짓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있구나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좀 계속 보도록 하자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